내가 자식을 키워야 한다면 누굴 키울 것인가 티어리스트 시작하겠습니다. 기준은 성인이 되고 결혼할 때까지 원작 스토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. 뭐 예를 들어 카나데가 작곡을 꿈꾼다든지 하루카가 어린 시절부터 아이돌로서 활동하는 거,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최대한 그대로 진행을 해볼게요. 우선 내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난무난하죠. 좀 많이 내성적이긴 한데 그래도 부모님 말도 잘 듣고 되게 앵겨 붙어가지고 저는 좋아할 것 같은데 성인까지 보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얘가 과연 성인이 돼서도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긴 해요. 당장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친구들이랑 잘 지낼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, 얘가 말은 똑바로 할까, 어린 시절에 껌딱지 같은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가지고 저는 3티어 기회가 온다면 한번 키워는 볼 것 같습니다. 말은 잘 듣잖아요. 다음은 시즈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쁜 게 문제예요. 내 눈에만 이쁘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. 그건 그냥 기분이 좋은 것 뿐이니까. 근데 다른 사람들 눈에도 이뻐 보이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들러붙는단 말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시즈쿠가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왔을 건데, 문제는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좀 있어요. 이거는 시즈쿠 메인 스토리에서도 실제로 그랬고요. 그로 인해서 시즈쿠가 상처받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, 거기에 더해서 시즈쿠 원작 스토리를 보면은 친구한테 끌려가서 아이돌 당한단 말이에요. 그런 부분에서도 과연 시즈쿠가 잘 아이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, 이래저래 걱정이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즈쿠도 기회가 온다면 키우는 정도? 아이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납치해서라도 키워야죠. 우선 아이리가 너무 귀엽고 성격도 다부지고 내아내고 기타 등등 이것저것으로 내가 원하는 아이의 완벽한 상인 것 같아요. 앞서 말했던 성격이 다부지다라는 거는 밖에 나가서 잘 놀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도 있고, 무엇보다 성인 돼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놀러 와주고 결혼해서도 자식 새끼 데리고 잘 놀러 와줄 것 같아. 쉽게 말하면은 아빠 멘탈 케어를 잘 해준다는 거죠. 그래가지고 아이리는 1티어고, 이제 시오도 사실 나는 1티어가 맞다고 생각을 해. 우선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가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는 거거든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시오는 되게 확고한 꿈이 있는 입장이어서 그런 쪽에서는 걱정이었고, 두 번째로 시오가 좀 놀리는 맛이 있어요. 이게 시오가 겉으로는 되게 틱틱거리면서 싫어하는 척 하는데 되게 따뜻하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아빠랑 놀자 하면서 아빠가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은 싫어하는 척 하면서 거부할 것 같은데, 막상 아빠가 안 쫓아다니잖아? 그러면은 시우가 슬쩍 와서 같이 놀자고 해줘. 그런 부분도 좋고, 그리고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도 이어진단 말이에요. 원래 고등학교 때 슬 되면은 가족이랑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. 시우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려고 하는데 막상 아빠가 놀아달라 하면 놀아줄 것 같아.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자기 꿈을 확고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 보니까 S티어가 맞는 것 같고, 토우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스토리가 없거든요. 토우야의 어린 시절 이야기라고는 아빠한테 가르침 잘못 받아가지고 생고생하는 거 딱 그 정도 이야기 말고 아는 게 없어가지고 되게 애매하긴 한데, 그래도 사람 자체가 근면성실하고 성격도 유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음악적 재능도 충분히 있다 보니까 저는 무난하게 이 티어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음은 사키는 난 못 키운다. 진지하게 사키가 만일 중학교 3년 때 아픈 게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. 와, 나 진짜 일이 손에 안 잡힐 것 같아. 내 자식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고생하는 거 보면은 진짜 마음 아플 것 같아. 그거 외에도 더 슬픈 게 아프면서도 맨날 웃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내는 모습을 보이면 더 슬플 것 같아.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사키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. 부모님한테 민폐 끼치기 싫으니까 병원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는다라는 거는 결국 나의 진정한 마음을 얘기할 수 없는 건데, 그러면은 그 마음이 좀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나는 사키의 웃음 짓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마음이 안쓰러울 것 같아. 사키를 보는 모든 순간마다 미안해서 난 못 키워. 그럼 얘는 뭐냐? 얘는 반대의 이유로 좀 걱정이 되는데, 첫 번째로 돌발 행동을 난 이해할 수가 없어. 돌발 행동의 근거가 뭔가 성장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 자체가 뭔가 아직 배워나가야 할 시기여서 그런 거를 잘 표현하지 못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, 치카사는 성장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냥 자기의 꿈도 확고하고 신념도 올바르고 사람 자체가 건강한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문제야. 이거는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. 뭐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런 거 해도 그냥 하하호호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, 고등학생이 돼서 나는 스타가 될 거야 하면서 싸돌아 댕기면은 진지하게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. 그걸 성인 모습 때도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다가 결혼했어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. 그래가지고 치카산 4티어고, 이제 카나데도 사실 못 키운다가 맞아요. 왜냐하면은 카나데가 생각 이상으로 좀 사람이 예민해요. 물론 이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행동을 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
나로 비유하면은 나 유튜브 구독자 거의 뭐 7년 만에 10만 명 찍었는데 카나데가 영상 한 3개 올렸는데 10만 명을 찍었다고 생각해봐. 그러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온다고. 그것도 그거고, 카나데의 무서운 점은 아기가 없는 순수함이란 게 문제예요.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당연히. 근데 내가 과연 카나데가 10만 구독자 찍어왔다고 아빠랑 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순수하게 받아줄 수 있을까? 라는 의문도 좀 있고, 거기다가 내가 아무리 카나데 앞에서 웃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뭔가 잘못 삐끗해서 우울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갑자기 카나데가 매네라 오면서 힘들어할 것 같아. 그래도 여기 있는 애들은 아빠가 힘들어해도 좀 도와주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 같은데, 카나데는 자기도 같이 매네라 터져가지고 힘들어할 것 같단 말이에요.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야. 다음은 이치카. 이치카 같은 경우에는 입양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치카도 역시 사람 자체가 성실하고 올바르고 되게 따뜻한 캐릭터인데, 이치카 같은 부류는 크게 한번 사고를 쳐요. 남들 이제 길 가다가 넘어져서 피부 쓸린 거에 그친다면은 이치카는 갑자기 와서 엄마 나 발 부러졌어 이럴 것 같아. 약간 스케일이 달라. 이치카의 사고 스케일은 진짜 클 거야. 초등학교 한 번, 중학교 한 번, 고등학교 한 번 이렇게 사고를 치긴 하는데, 이치카가 과연 내일도 멀쩡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가지고 이 티어에 놔뒀고, 에무도 이치카랑 비슷한 계열인데 외향적인 차이가 있죠. 맨날 빵긋빵긋 웃고 다니니까 기분 좋기도 하고,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좋고, 사고도 되게 긍정적이고, 어릴 때 할아버지를 보며 자랐잖아. 건강하게 잘 자라줬단 말이야. 근데 문제는 이상한 부분에서 한 번씩 싸움이 날 것 같아. 뭐 예를 들어 4살 때부터 가져온 애착 이불 같은 게 하나씩 있잖아요, 어릴 때. 그거 고등학생 때 돼도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다 해져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진짜 이악 물고 가져야 된다고 싸울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그런 거는 나름의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상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,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에무는 1티어에 두고, 에나 이게 의외의 선택일 수 있는데 저는 에나도 1티어라고 생각을 해요. 진짜 에나는 사람 자체가 존나 건실해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에나가 아버지 말 잘못 들어가지고 이제 메네라가 터져서 그 이후로 애가 좀 표독해 보이는 거지, 사람 자체가 너무 착하고 감정도 따뜻하고 이쁘잖아. 게다가 아키토 스토리를 보면은 아키토가 좀 흔들릴 때 에나가 잘 케어를 해줬어요. 아빠 말이나 엄마 말을 잘 듣는데도 단어 하나 잘못 선택해가지고 메네라 오지도 않고, 그렇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것도 아니어서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승부욕도 좀 강해가지고 다듬고 다듬으면은 충분히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에나는 진짜 잘 키우면은 트리플 S급 자식이란 말이죠. 그래서 1티어고, 호나미 같은 경우에도 1티어가 맞죠. 우선 호나미는 마음이 따뜻해.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,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요리도 잘해. 가사 도우미까지 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밥 걱정은 안 해도 돼.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. 부모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애가 밥은 잘 먹고 다닐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가사 능력이 뛰어난 거는 진짜 중요한 요소예요. 그리고 호나미가 주변에 쉽게 휘둘리는 것도 있는데 점점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. 실제로도 이런 부족한 부분은 학교에서 겪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, 거기에 더해서 부모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역이에요. 자신의 자아를 지키면서도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마음, 이런 걸 가지게 해주는 게 부모의 교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1티어에 놔뒀고, 미노리는 낳으면은 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난 좀 그래. 그러니까 미노리가 별로라는 게 아니에요. 미노리가 되게 순딩순딩하고 허둥대는 모습이 좀 걱정이 되더라도 사람 자체가 되게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최소 2티어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, 문제는 미노리는 오디션을 50번을 도전했다는 거야. 나는 이거 못 봐. 나는 미노리가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아플 것 같아. 그리고 5번째쯤부터 그 생각을 해. 진지하게 포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?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요소는 정말 많을 것 같은데? 근데 미노리는 알바노 나 아이돌 계속 할 건데 하면서 도전하고 있을 모습이 상상이 되니까 이래저래 걱정이 좀 많습니다. 그리고 코아네 같은 경우에는 뭐 1티어죠. 코아네는 부모님 말도 잘 듣고 가족이랑 잘 놀기도 하고, 심지어 친구 관계도 좋고 귀엽고 보는 맛도 있고, 성인 돼서도 왠지 알아서 잘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야. 근데 토우야도 그럴 것 같긴 한데. 오케이, 다음은 아키토는 사실 여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일단 애가 기가 세면 좀 힘들어요. 메인 스토리에서 그게 티가 안 나는 이유가 애나가 케어를 잘 해줘서 그렇거든요. 자신의 꿈을 잘 정립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옆에서 케어해준 애나 덕분에 아키토가 모난 부분이 적어진 건데, 이런 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기도 메타를 좀 해야 돼요. 내가 임신을 2번 시켜가지고 한 명은 애나 한 명은 아키토를 낳아야 하는 말도 안 되는 변수를 기대하기엔 좀 그렇고,
없고, 그렇다 보니까 내가 아키토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는 좀 고민이긴 해요. 물론 내가 안 이끌더라도 결혼할 때쯤 되면은 지금의 아키토 모습으로 될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그러면 늦어요. 성인 되고 나서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은 어색한 공백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다가가는 게 좀 조심스러워서 여기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우유는 4티어예요. 왜냐? 마우유 진짜 위험한 친구예요. 어떤 느낌으로 위험한 거냐면은 줄다리기를 하는 기분이야. 마우유가 어릴 때 엄마한테 가스라이팅을 엄청 당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마우유가 착한 아이 증후군이 생긴 건데, 그 착한 아이 증후군이 생기려면은 최소한 그 눈치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. 마우이 엄마가 미노리한테 그런 거 가르쳤어 봐봐. 미노리가 과연 그거 들었을까?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나는 마우이한테 착한 아이 증후군을 생기게 하기 싫은데, 마우이가 단어 선택을 잘못 들어가지고 자기 혼자서 착한 아이 증후군이 생겨버리면은 난 좀 심히 걱정이 돼.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른으로서에 대한 책임도 많이 늘고, 그에 따라 마우이한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. 말 한마디 잘못해서 애가 삐뚤어지면 어떡해. 그런 거 걱정이 돼서 4티어에 놔두는 거고, 아는 1티어죠. 일단 첫 번째로 아빠랑 같이 잘 지내. 그리고 아빠를 동경함.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. 딸이 나를 동경하고 좋아한다? 그거만큼 기분 좋은 게 없어요. 게다가 일도 도와주죠. 성인 돼서도 잘 놀죠. 진짜 안도 부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1티어가 맞고, 하루카는 그냥 5티어죠. 나는 절대 내 자식 어릴 때부터 아이돌 안 시킬 거야. 진짜 아이돌이라는 게 아직 사회 경험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애가 어른들의 시선에서 어른들을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난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물론 부모님 눈치는 볼 수 있지. 근데 주변 입맛에 맞춰서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싫어. 이거는 하루카의 기분하고 별개로 내가 기분이 별로여서 싫은 거야. 그래가지고 나는 내 자식 나오면 자아가 확립되기 전까지 인플루언서라든지 유명인 같은 거 절대 안 시킬 거야. 그래가지고 난 하루카가 심히 걱정이 돼서 5티어고, 루이는 2티어까지가 맞는 것 같은데요. 일단 루이가 특별한 친구잖아요. 능력 자체도 뛰어나고 생각도 독특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왕따를 당하는데, 루이가 좀 외로움을 세게 타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그 외로움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. 부모가 아무리 케어를 잘해주고 어와둥둥을 해줘도 결국 그 외로움이라는 거는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다? 그런 게 좀 있어서 2티어에 놔뒀고, 마지막으로 미즈키. 나는 미즈키는 물음표 라인에 놔둘 거예요. 나는 미즈키가 그런 모습을 하고 다니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? 좀 진지한 고민을 해봤어요. 과연 내 자식이 화장을 이쁘게 하고 여자 옷을 입고 다니는 거를 봐줄 수 있을까? 미즈키가 만일 친구 혹은 주변에 아는 사람, 여자친구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루이랑 비교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. 루이는 본인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천재적인 시야로 인해 자신의 관점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건데, 미즈키는 본인이 사회적인 약속을 깨버리는 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. 성 고정관념 이런 걸 떠나서 초등학생들은 남자 여자라는 개념이 있을 거고,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입는 옷과 여성들이 입는 옷이 다르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 상황에서 미즈키가 여자 옷을 입고 나타난 게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되게 당연한 현상이에요. 만일 내 자식이 미즈키 보고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화내기보다는 다그칠 것 같거든요. 저런 거를 입는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야, 혹은 다른 게 아니야, 그냥 그런 거를 좋아하는 아이야 라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, 그거를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화내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어 도둑질 하면은 회초리라도 들어서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는데, 과연 미즈키의 행동을 보고 내가 화낼 수 있을까? 심지어 이거는 내 자식이 미즈키가 되는 거잖아요. 내 자식이 과연 맨날 여자 옷을 입고 다니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미즈키의 꿈을 응원해 줄 수 있을까?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, 얘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? 그것도 진짜 진지한 고민이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, 그래가지고 나는 미즈키를 물음표에 놔둬야겠어. 누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, 나는 내 자식이 이쁜 걸 꾸미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전체적인 티어리스트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,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주관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우고 싶은 자식이 있으면은 이미 잘 키우고 있겠죠? 이미 프로세카 열심히 켜가지고 캐릭터 랭크 올려주고 있겠죠? 그래가지고 이번 티어리스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끝!